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남들과는 다른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캐릭터였습니다. 학교에 가봤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의 심정이 급격히 안 좋게 되면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구나라고요. 그렇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부터 제대로 나오고 싶어서 정말 미친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수를 한 끝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정말 고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가족들은 모두 다같이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른 나이에 저를 가지셔서 21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엄마들과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어리시죠.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편이셔서 길을 가다가도 엄마 아들로 보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구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3수 만에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남들보다도 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좋지 않은 엄마는 제가 타지 생활을 하게 되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어릴 적부터 친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아줌마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저에게 한 번씩 들러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 친구분을 처음으로 만났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의 친구분은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지금은 혼자 사업을 하고 돈을 잘 벌면서 혼자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또래여서 그렇지 사실 아줌마라고 하기엔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제 엄마 친구여서 호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겉으로 보면 몇 살 차이도 안 나 보이는 누나 정도로 보였거든요.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후로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 3주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와서 잘 지내는지 보셨고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제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엄마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는 나이도 40대 초반이셨지만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많게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 밖에 안 보였고 솔직히 20대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거든요.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좋으셨습니다. 심지어 복장도 항상 평범한 의상보다는 남자들의 눈길이 가는 그런 의상을 입었습니다. 첫눈에 드는 생각은 젊은 사업가에 아주 세련되고 예쁜 전형적인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았었죠. 아줌마는 제 엄마의 친구인데 이건 아니다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이상한 생각은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제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아줌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아주 잘 지낸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대학교에는 젊고 활기가 넘치는 여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여대생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만 자꾸 마음이 끌렸던 게 신기하네요. 누가 봐도 정신이 나간 놈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차라리 한 번씩 만나지 않거나 연락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를 3주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만났고 챙겨주신 용돈도 잘 쓰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안부 연락은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고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월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된 날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면서 맛있는 밥 제대로 한 끼 사줄 테니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했고 학교에서 기다렸습니다. 여성들이 탈만한 외제차를 타고 오는데 진짜 엄청 고급져 보여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외제차에 감동하면서 동시에 아줌마의 능력이 멋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강남 핫플레이스로 향했고 딱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고 으리으리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비싸 보이는 꽃등심을 대수롭지 않게 시키는데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고요. 평생을 1인분에 3,000원짜리 냉동 삼겹살만 먹다가 1인분에 몇만 원씩 하는 꽃등심을 먹으려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감격하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등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는 웃으면서 천천히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술은 잘 먹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삼수하면서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느라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나기를 술을 잘 마셨었기에 자신감 반, 장난 반으로 말했죠. 저는 주량이 무적에 가까워서 취해본 적이 없다며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볼까 하시면서 술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쉴 새 없이 마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장학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학교 집 이렇게만 생활하다 보니 술 마시는 것 또한 참 오랜만이어서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와 술을 마시면서 만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술이 조금씩 취하시는지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생각과 달리 너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겨우 1년 만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러고는 요즘 많이 외롭다면서 편안하게 만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수하느라 공부만 엄청 했다고 들었는데 대학생활은 어떤 거 같냐며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학생활이 뭐 지루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노는 것보다도 아줌마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줌마는 내심 기분이 좋은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인지 또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애들이랑은 다르게 의상도 너무 예뻐서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불러올 즈음 저녁은 다 먹었고 시간이 괜찮으면 이제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 좋은 데 있는데 간단히 한 잔 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기분이 들떠서 얼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자카야도 많이 가봤는데 이곳은 정말 엄청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안주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나왔고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비싼 사케를 시켰고 별로 세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술이 확 취하게 됐고 조금만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길 것 같더군요. 근데 제가 주량이 엄청 세서 이 정도였지 아줌마는 이미 엄청 많이 취하셔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줌마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취한 아줌마는 정신을 놓고 자고 있어서 너무 난감했었죠. 결국에 저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지 아줌마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를 정도였으니 아마 필름이 끊겼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를 침대 위에 눕혀드리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술에서 깨었고 저도 남자인지라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엄마의 친구한테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개운하게 씻었으니 나가서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자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겉옷을 입은 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까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겉옷을 벗겨드리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키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를 밀쳐버리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아줌마는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 아니냐면서 매일 만날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 관심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같이 연락하고 나랑 노는 게 좋다고 했냐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저를 안으면서 우리 둘 다 정희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또다시 제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엄마 기회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친구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술을 깨고 침대에 있는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고를 친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되어서 그저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도 바로 일어나더군요. 아줌마는 베개에 얼굴을 붙인 채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또 제게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솔직히 좋다는 생각이 더 강했었죠. 그렇게 저와 아줌마는 그날 하루 종일 꼭 붙어서 하루를 보내게 됐고,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연인 집에 찾아오듯이 심심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루는 아줌마의 집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대리석이고 집도 넓어서 엄청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줌마 집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도 종류별로 엄청 많았고 집이 좋아서 분위기도 좋고 왠지 부자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지만 알고 보니 아줌마는 SNS에서 엄청 유명했었고 그 유명세를 타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줌마가 옷을 왜 그렇게 세련되고 예쁘게 입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교 생활을 했고 절대 평범하지 않은 엄마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몸이 조금 좋지 않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잠깐 고향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는 아줌마의 연락에 답장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 친구여서 멀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쯤에 대학교에 선배 한 명이 점점 마음에 들었고 썸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배랑은 더욱더 친해지고 싶었고 제 로망이었던 캠퍼스 커플까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멀어져야겠다 싶어서 연락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전화가 계속 왔었고 저는 그 연락을 다 무시하게 되었죠. 며칠 동안 그런 상황은 이어졌고 주말 아침부터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었냐며 무슨 큰일 있었는지 놀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고향에 가서 엄마를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들고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엄마가 혹시 알게 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했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걸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기분이 나빠졌는지 네가 좋을 때는 실컷 관계를 가져놓고 갑자기 대뜸 이제 와서 죄책감이 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네가 하기 싫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대신 나도 비밀 지키기로 한 건 없었던 걸로 하겠답니다. 엄마가 가뜩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 얘기가 알려지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아줌마의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갑자기 연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줌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경솔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치 연인처럼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듯이 주말 내내 꼭 붙어서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줌마가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또다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자꾸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웠고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중간하게 끝을 내려다 더욱 마음이 깊어졌고 그 이후로도 아줌마와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교 선배와도 꾸준히 썸을 타면서 만나고 있었죠.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뭔가 평범하고 풋풋한 만남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척 선배와 데이트를 했고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아줌마와는 정말 관계를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렇게 할 뿐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죄책감은 커져갔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게 됐고 저희는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좋은데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날 이후로 조금씩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니 확실히 제게는 아줌마와의 관계가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한테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요즘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하지만 아줌마는 나는 괜찮다며 예쁘게 잘 만나라면서 응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질투를 하지 않아서 내심 서운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아줌마랑은 육체적인 사랑만 나누고 선배랑은 정신적인 사랑을 가지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에는 여자친구와 만났고 주말이면 아줌마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날이 가면 갈수록 드는 생각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있을 때가 뭔가 더 마음 편하고 조금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었고 저는 방학 기간 동안 본가로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장학금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고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물론 아줌마와의 관계가 먼저였지만요. 카톡 메시지 내용을 봐도 두 사람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한 개의 카톡에서는 여자친구랑 달달한 장난을 치고 풋풋하게 대학생스러운 카톡을 나누는 반면 또 다른 한 개의 카톡에서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붙어있고 싶다라는 내용의 그런 카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을 놀았고 고향에 내려오기 전에는 아줌마의 집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줌마가 슬슬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도 편하게 해줘서 뭔가 모르게 더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면 엄마와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구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밀로 해야 될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만 앞서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엄마가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있죠. 착한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네요. 같이 있을 때면 늘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착한 마음씨인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엄마 친구와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저를 이해 못해주겠죠. 그런데 그걸 잘 알면서도 아줌마와의 관계는 이제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정신이 나간 것 같고 파렴치한 걸 잘 알지만 끝내려고 생각도 수없이 해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이제는 제가 더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답답한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저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받고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정신없이 쓴 글이라 엉망진창이지만